자, 이번엔 섹션 3, 자, 형상을 작성하는 과정과 레퍼런스 플랜 이해하기라는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형상 기반 모델링의 개요 및 스마트 스텝. 자세한 설명은 교재를 참고하시면 될 텐데, 자, 그림 2-1을 보시면은, 자, 어떤 베이스 피처부터 형상이 추가되고 깎여 나가고, 이런 작업들에 의해서 형상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예제를 열어보죠. 자, 지금 이렇게 모델 형상이 만들어져 있는데, 자,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피처, 자, 프루트루전 1번이죠. 이걸 저희는 베이스 피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단계로 한번 고우트를 해보죠. 자, 처음에 이 형상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 베이스 피처 형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형상들이 추가되어 가면서, 이런 형상도 추가되고요. 뭐 라운드를 준다든가, 구멍을 뚫는다든가, 컷아웃으로 잘라낸다든가, 이런 피처 작업들이 쭉 작업이 되면서 최종 제가 원하는 형상 모델링이 만들어진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피처들이 조합됨으로써 이런 형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형상 기반 모델링 방식, 피처 베이스 모델링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2-2도 마찬가지죠. 자, 베이스 피처로부터 어떤 형상들을 추가해 나가느냐, 어떤 형상을 빼내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형태가 달라지듯이 자, 모델링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스마트 스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솔리드 엣지는 어떤 명령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 스텝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사용자가 그 단계만 거쳐 나가시면 형상이 만들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보죠. 자, 예를 들어서 돌출을 하겠다. 자,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을 선택하시면 자동적으로 커맨드 바라는 게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이 커맨드 바에 보시면은 작업의 단계가 이렇게 스텝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바로 스마트 스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용자는 이 스텝을 한 단계씩 거쳐 나가시면서 형상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보죠. 자, 돌출 작업을 할 때 첫 번째 단계, 자, 스케치 스텝입니다. 이미 그려져 있는 스케치가 있다면 선택하셔도 되고, 만약에 없다면 스케치를 그리기 위한 평면을 선택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평면이 선택되면 바로 다음 단계, 스케치를 그리는 단계로 넘어가겠죠. 자, 평면을 선택하는 서브 옵션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이쪽 평면 한번 잡아볼까요? 자, 이 평면에다 스케치를 그리겠다. 해당 평면을 클릭을 하시면 해당 평면이 쭉 화면 앞으로 올라오면서 내용들, 리본 툴바의 내용이 스케치에 관련된 내용들을 변경이 됩니다. 자, 위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 솔리드 엣지 ST6, 자, 앙카라는 파트에 프루트루전, 돌출 명령을 통해서 스케치 모드로 들어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본 툴바의 내용들은 다 스케치 관련된 내용으로 변경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만약에 사각형 한번 그려볼까요? 자, 사각형 스케치를 그렸습니다. 자, 저는 스케치를 다 그린 건 알지만 아직 솔리드 엣지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다 그렸다는 걸 알려줘야겠죠. 자, 커맨드 툴바 바로 밑에 보시면 체크 버튼이 있습니다. 스케치 종료하겠다는 뜻이고요. 자, 여기서 클릭하셔도 되고 리본 툴바 우측에 자, 클로즈 스케치 이거 누르셔도 동일합니다. 눌러주시면 스케치가 종료되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자, 세 번째 단계는 사이드 스텝인데 얘는 현재 비활성화되어 있죠. 제가 그려진 스케치가 요 사각형 닫혀져 있는 프로파일이기 때문에 이 스케치 안쪽은 솔리드로 채울 수 있지만 바깥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사이드 스텝은 자동적으로 건너뛰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 자, 익스텐드 스텝이죠. 자, 어느 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돌출할 것인지 자, 그걸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나는 100mm만큼만 돌출하고 싶다. 자, 100mm 라는 값이 설정이 되면 이제 방향만 설정하실 수가 있겠죠.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자, 바깥쪽으로 생성하겠다 라고 해주시면 자, 제가 그려진 스케치를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100mm만큼의 형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는 이 단계를 그대로 따라가시면서 형상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스마트 스텝은 언제든지 원하는 스텝에 가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쪽 평면에 사각형을 그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쪽 평면에 그려서 이쪽으로 돌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평면을 다시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평면 단계에 가서 나는 이쪽 평면으로 변경하겠다. 확인 눌러주시면 스케치가 그 평면에 맞게끔 정렬이 다시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돌출이 되겠죠. 자, 스케치를 사각이 아니라 원통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스케치를 다시 그리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단계 드로우 프로파일 스텝에 가시면 해당 스케치가 다시 올라옵니다. 자, 필요 없는 건 삭제하시고 자, 이번엔
원기둥으로 바꿔보죠. 체크하시게 되면 자, 원기둥으로 100mm만큼 자, 돌출이 됩니다. 자, 생각해보니까 얘가 이쪽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안쪽 방향으로 해서 100mm만큼 돌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익스텐드 스텝이죠. 가서 안쪽으로 100mm만큼 지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형상 수정이 일어납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게 이제 그 커맨드 바에 있는 자, 스마트 스텝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 2-3, 2-4번을 보시면은 자, 그게 이제 그 스마트 스텝 그거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각종 레퍼런스 플랜 및 면 선택 시 기준 이해하기. 이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자, 새로 파트를 한번 열어서 보죠. 자, 아마 여러분들은 새로운 파트 창을 열으셨을 때 저와는 좀 다르게 나타나실 것 같습니다. 아마 기준 작업축이 나타나 있을 거고요. 이 작업 평면 세 가지는 아마 하이드된 상태로 이렇게 나타나실 텐데 뭐 어떤 방식으로 그 작업을 하시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교육 차원에서 작업 평면이 나오도록 자, 그렇게 한번 해놓고 진행을 해보죠. 자, 아까 전에 잠깐 해봤습니다. 자, 돌출. 자, 평면 선택하고 스케치 그리고 그 다음에 돌출을 했었죠. 자, 평면을 제가 XZ 평면, 프론트 평면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원형의 스케치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얘는 익스텐드 스텝에서 앞쪽으로 요만큼 돌출을 한다. 피니시. 자, 작업이 완료가 됐죠? 자, 언제든지 이 형상을 뭐 편집하고 싶다 하시면 셀렉트 툴로 자, 패스파인더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또는 작업 창에서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자, 선택하시면 세 가지 수정 모드가 나타나는데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거 에디트 피니셔를 콕 찍어주시면 이 피처 작업을 했을 때 커맨드 툴바가 다시 나타납니다. 자, 원하는 단계에 가서 바로 수정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평면을 바꾸고 싶다. 첫 번째 단계에서 우측면으로 바꿔보죠. 확인 눌러주시면 자, 스케치가 우측면으로 옮겨가면서 오른쪽으로 돌출이 되겠네요. 자, 스케치를 삼각기둥으로 바꾸고 싶다. 자, 드로우 프로파일 스텝에서 이 원은 지우고 삼각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체크하시면 스케치 종료되고 바로 돌출 형상이 만들어지죠. 자, 앞쪽이 아니라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돌출하고 싶다. 자, 익스텐드 스텝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이 서브 옵션들은 뭐 나중에 또 설명드릴 겁니다. 뭐 양쪽 돌출을 한다든가 자, 이런 옵션들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작업 평면 바꾸는 방법도 잠깐 한번 보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림 2-6번 보시면 자, 베이스 피처를 어떤 평면에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2-7번, 2-8번을 보시면은 자, 작업 평면에 관련된 그 생성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2-7번 같은 경우는 참조 평면을 아예 생성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형상은 삭제를 하고요. 자, 지금 보시면 3개의 작업 평면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임의대로 삭제가 불가능한 자, 기본 평면이거든요. 자, 오른쪽 마우스를 삭제를 하고 싶어도 기본 평면 3개는 임의대로 삭제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이 3개의 작업 평면 말고 제가 원하는 작업 평면을 또 하나 추가하고 싶을 때 자, 그럴 때는 여기 플랜이라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자, 뭐 컨시던트 플랜, 뭐 패러럴 플랜, 뭐 앵글 플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보죠. 패러럴 플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패러럴 플랜은 어떤 평면을 평행 이동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측면을 선택하고요. 얘를 나는 평행 이동해서 어느 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나는 오른쪽 방향으로 100mm만큼 떨어진 지점에 평면을 만들겠다. 100mm만큼 딱 떨어진 지점에 새로운 작업 평면이 하나 만들어지죠. 자, 이 내용은 패스파인더에 그대로 등록이 됩니다. 플랜 4번에서 새로 만든 평면이 여기 추가가 되는 거죠. 자, 그 외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명령 안에서 적용할 방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돌출을 한번 해보죠. 자, 돌출의 첫 번째 단계도 평면을 선택하는 단계인데 자, 이 서브 옵션에 보시면 방금 전에 보셨던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들이 떠 있습니다. 자, 패러럴 플랜 동일하게 한번 써볼게요. 자, 똑같이 우측면을 잡고 얘를 이번에 왼쪽으로 100mm만큼 띄워보죠. 클릭하시게 되면 그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그리실 수가 있고
자, 그 평면에다 스케치를 그렸죠? 원하는 위치만큼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평면을 100mm만큼 똑같이 평행 이동해서 거기다 스케치를 그린 거죠. 자, 그 스케치를 통해서 형상이 만들어졌고요. 자, 근데 이 평면은 명령이 종료가 되면 사라집니다. 그 평면은 이 피처 작업할 때 작성됐던 평면이기 때문에 이 피처 명령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선택하고 수정 모드 들어가 보시면 그때서야 나타납니다. 원하시는 대로 변경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명령이 종료가 되면 해당 평면은 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사용자가 평면을 선택해서 작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자, 작업 평면을 새로 만드는 방법. 자, 요거는 패스파인더에 아예 등록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명령 안에서 평면을 생성하는 방법. 이거는 그 명령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종료가 되면 바로 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내용이 그림 2-7번과 2-8번에 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자, 1번 컨시던트 플랜. 자, 새로운 작업 평면 만드는 방법들인데 자, 그 내용을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2번을 한번 열어보죠. 자, 첫 번째 컨시던트 플랜. 자, 형상의 면을 바로 참조해서 평면을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자, 스케치 명령을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스케치 명령에서 평면 선택하고 스케치를 그리실 수가 있겠죠. 자, 컨시던트 플랜입니다. 제가 원하는 면을 선택하게 되면 그 평면에 바로 올라오게 되고 여기다 스케치를 그리실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말해서 이 스케치를 그릴 때 보시면 작업 평면이 그 위치에 바로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시던트 플랜이었고요. 자, 두 번째 패러럴 플랜. 평면을 그대로 평행 이동하는 거죠. 자, 아까 전에 해봤습니다. 자, 스케치 명령으로 이번엔 패러럴 플랜 써보죠. 자, 오른쪽에 있는 면을 나는 평행 이동하겠다. 어디까지? 요 아크의 센터까지. 또는 뭐 여기에 센터. 여기에 엔드포인트. 이런 키포인트를 통해서 원하는 지점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 가운데로 한번 해보죠. 여기다가 난 사각형을 그리고 싶다. 자,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던 면을 가운데까지 평행 이동시키고 거기다 스케치를 그리게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패러럴 플랜이었고요. 자, 세 번째 앵글 플랜. 자, 면과 면을 선택해서 교차되는 교차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각도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이 한번 해보죠. 자, 앵글 플랜. 자, 요 면과 이 면 사이에 교차되는 지점. 자, 저기 교차가 되는 지점이 나타났네요. 자, 거기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각도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각도 값을 자, 커맨드 툴바에서 지정하실 수가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팁을 잠깐 빼먹었는데 요거부터 먼저 설명드리죠. 자, 파트 1번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작업 평면을 보시면 요거 전에 잠깐 보시면은 자, 작업 평면을 보시면은 자, 어떤 작업 평면이든지 간에 항상 구석에 기역자 모양의 조그만 사각형이 있을 겁니다. 자, XY 평면도 마찬가지고요. 정면도 우측면도도 마찬가지죠. 자, 이 사각형의 위치가 바로 스케치를 그릴 때 XY 원점의 위치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자, 그 예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스케치를 그리고 싶을 때 자, 컨시던트 플랜으로 이거의 윗면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평면의 아래쪽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X축이다. 스케치의 X축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거기에 맞게끔 기역자 형상도 좌측 하단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프롬프트 바에 보시면 이거에 대한 단축키 설정이 또 되어 있습니다. 프롬프트 바가 이 아래쪽에 있는 내용이죠. 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오리엔트 키라고 해서 N은 넥스트, B는 백, T는 토글, F는 플립, P는 베이스 플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N, 넥스트. 자, N키를 눌러주시면 이 초록색 라인이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캐드는 대부분 시계 반대 방향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자, 넥스트를 눌러주시면 바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원점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가 X축인데 N을 눌러주시면 얘가 X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역자의 모양도 해당 위치에 맞게끔 변경이 됩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자, 스케치에 대한 XY축 원점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자, N키를 눌러서 넥스트 넘어가실 수가 있고요. B는 B는 백입니다. 뒤로 갑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방법. 그 다음에 T는 토글. 지금 여기가 X축으로 돼 있고 좌측 하단이 XY축의 원점이 될 텐데요. T를 눌러주시게 되면 우측 상단으로 바뀝니다. 이쪽으로 변경됐죠.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뒤집어져서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토글이었고요. 자, F는 플립. 플립은 현재 이 상태로 클릭하게 되면 이 형상의 위에서 스케치를 그리는 방식이 될 텐데 플립을 눌러주시면 얘가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릭하시게 되면 뒤쪽에서 스케치를 그리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자, 플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P. 자, 베이스 플랜을 기준으로 자, 두 가지 방향 중에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축키를 통해서 원하는 스케치, 평면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평면 잡을 때 항상 좌측 하단에 있는 이 조그만 사각형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스케치를 그리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참조해서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앵글까지 하다가 여기까지 넘어왔는데요. 자, 퍼펜디큘러 플랜. 자, 요건 수직인 평면이죠. 자, 평면을 선택하실 때 퍼펜디큘러로 하시게 되면 어떤 면과 면 사이 교차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수직인 평면을 바로 만들어줍니다. 두 개의 면 중에 선택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수직인 평면 선택하는 방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축을 이용해서 선택하는 거 뭐 다 동일한 방법이고, 자, 6번. 자, 노멀 투 커브. 자, 요 방법이 조금 재미난 내용이 있어서 이거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파트 창을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를 한번 그려보죠. 자, 커브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스케치를 그릴 텐데요. 자, 플랜 노멀 투 커브. 자, 노멀 투 커브를 이용하시게 되면 자, 어떤 커브의 수직인 평면을 바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이용해서 자, 기존에 그려져 있는 커브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포인트가 나타나죠? 자, 그 방향에 맞춰서 수직인 평면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정면에서 볼까요? 자, 해당 커브를 수직으로 따라가는 작업 평면을 생성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중간쯤에다 난 스케치를 그리고 싶다. 클릭하시고 거기에다가 스케치를 그려주시면 이런 형태의 스케치가 만들어지겠네요. 자, 플랜 노멀 투 커브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7번째. 자, 바이 3포인트. 자, 3개의 작업 평면을, 3개의 포인트를 통해서 자, 스케치 평면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바이 3포인트. 자,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 3개의 포인트만 선택을 해주시면 그 3개의 포인트를 지나가는 하나의 작업 평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주의하실 점은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찍어주면 거기가 X축 방향이 돼요. 자,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탄젠트 플랜이라고 있네요. 자, 그림 2-20을 보시면은 어떤 원통면 또는 뭐 원추형면 거기에 탄젠트한 평면을 선택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자, 예제를 열어보죠. 자, 이렇게 원추형 모양이 있습니다. 자, 스케치 평면을 자, 탄젠트 플랜으로 한번 지정을 해보죠. 자, 원통면 선택하시게 되면 그 원통면에 이렇게 탄젠트하게 따라가는 작업 평면을 통해서 스케치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쪽에서 커맨드 바에서 각도도 기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림 2-21도 마찬가지죠. 자유곡면에 탄젠트한 평면을 잡을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팁에 보시면 참조 평면 사이즈 변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죠. 자, 보시면 작업 평면이 있는데요. 자, 작업 평면에서 자, 다이나믹 에디트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포인트들이 나타납니다. 이 포인트를 통해서 자, 늘리거나 줄이거나 원하는 사이즈대로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측면을 선택하시면 이런 식으로 늘리고 줄이고도 가능합니다. 다시 원래 사이즈로 변경하고 싶으시면 자, 커맨드 바에 자, 오토 리사이즈
해주시면 다시 원래 사이즈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자, 팁에는 또 따로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이 작업 평면의 사이즈는 솔리드 엣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파트의 경우는 120mm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버튼 솔리드 엣지 옵션에 가시면은 자, 제네럴 탭에 있네요. 자, 레퍼런스 플랜의 사이즈는 120mm다 라고 되어 있죠. 자, 현재 이 사이즈는 120mm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솔리드 엣지는 작업 평면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120mm면 거의 주먹만한 사이즈죠. 그래서 이 파트가 대략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작업 평면만 봐도 대략 감은 오게 그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한번 줄여볼까요? 50으로 줄이고 싶다. 50으로 변경하고 OK 하게 되면 작업 평면 사이즈가 50mm 사이즈로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이 파트가 커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뭐 교재를 따로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자, 그런 내용들을 잠깐 설명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섹션 3번 마무리 지었고요. 다음은 이제 섹션 4 단품의 색상, 재질 설정하는 부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